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테슬라, 팔란티어, 엔비디아에 대해서 또 가져와 봤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테슬라와 그리고 이제 팔란티어, 엔비디아 분석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자,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어저께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주가가 내려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과 더불어 어제 실제로 제가 이 썸네일에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다시피 테슬라 올라가기 전 개미 털기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해드렸는데요. 말씀드리고 나서 다행히게도 주가가 내려가 줬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이 부분에서 언제든지 이제 개미들을 꼬드길 수가 있다. 고래들이 딱 개미들 일반인들의 그 물량을 아주 기분 좋게 털어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그런 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조심하셔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올라갔을 때 이제 사람들의 심리가 이제 광기를 끼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심해야 된다. 신규적인 매수자분들은 조심하셔라 말씀드렸는데 다행히도 떨어져 줬고, 심지어 제가 이전에 평단 이미 좋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이 최저점에서 말씀드려가지고 그때 아마 수익 많이 가져가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분들도 뭐 상관없지만 신규적으로 요즘에 이제 유입이 많이 돼가지고 보시는 분들은 물리지 않게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만큼 잘 흘러가지고 모습을 보이면서 마이너스 5%의 하락을 피해준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주가가 떨어졌고 이러한 영상들을 매번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이런 분석들을 좀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테슬라 이슈와 그리고 이 차트 분석만큼은 꼭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이슈, 수급, 차트 분석 이 세 박자가 맞아 떨어졌을 때 우리는 그에 맞는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러한 영상들을 매번 시청해 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9월 26일 미국 증시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3일 연속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들어 계속 상승세가 나와준 만큼 드디어 이제 하락 추세로 접어들면서 결국에는 어느 정도 예언을 했었죠.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올라간 만큼의 하락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한 달 만에 가장 긴 하락세를 보이면서 종목들도 그렇죠? 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텔레그램에서 말씀드린 종목들은 계속 올라가죠? 그쵸? 신기하게 제가 여러분들께 인텔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이런 부분에서 꼭 전부 다 내리는 건 아니다. 이걸 좀 말하고 싶었고, 증시가 꼭 내린다 해가지고 다 내리는 건 아니고 올라가는 것도 있다. 그 중에서 제가 인텔 말씀드린 것도 이제 올라가졌고 유일하게 올라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눈으로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다 확인해서 뭐가 올라갈지를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런 거 이제 뜬금없이 올리거든요. 제가 이제 차트 분석 한 몇십 개 켜가지고 이게 좀 이제 자리가 왔다, 이게 좀 올라가겠다 싶은 것들 말씀을 엄격하게 해서 분석해서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고요. 계속 이어서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강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더 내릴 수 있을지 불확실성이 커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 심지어 그 중에서 테슬라가 조금 이제 크게 하락이 나와준 마이너스 5%의 하락이 나와준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하지만 저는 앞으로 테슬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이번 하락은 뭐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가가 오르면 떨어지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떨어질 때 이제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안 좋으실 수도 있어요. 막 싫어요 누르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런 부분이 이제 지겹습니다. 이거 얘기하기도 싫은데 싫어요 눌러도 상관없습니다. 물리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매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떨어진다 했을 때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올라갈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올라간다고 얘기하고, 이거 좀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런 것을 이제 신경 쓰지 말자. 어떻게 신경 쓰지 말자라는 거냐면, 이슈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슈에서 우리는 앞으로 우상향하는 관점만 보면 되는 거거든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떨어질 때 기회를 계속 찾으면 돼요. 그래서 이 고속도로 표지판에도 공식 표지판이 시작이 됐어요. 2012년에 6개 스테이션에서 시작된 슈퍼차저가 현재 50개국에서 7,700개 스테이션에 확장이 되며 매년 20%에서 30%를 성장 중입니다. 최근 들어 이 정부가 고속도로 표지판에 슈퍼차저 공식을 표시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누가 있었냐? 테슬라가 있었다. 테슬라가 있죠. 그래서 미국에 테슬라가 99% 이상 도로를 주행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만들어주고 있고, 사실상 글로벌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표준 확립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얘기하고 있냐? 테슬라가 앞으로 미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천천히 오겠죠. 미국에서 이미 이런 시도를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 누워서 자면서 주행할 수 있는 뭐 그런 생태계가 나와주고 있고 미국 정부에서도 밀어줄 거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번에 트럼프랑 일론 머스크가 만날 기회가 있었죠. 이때 화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얘네들이 화해를 하면 어떤 일이 펼쳐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제가 뇌피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화해가 되면 앞으로 테슬라를 밀어줄 거다. 정부에서 밀어줄 거다. 그런데 이미 여기서 표지판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에서도 테슬라를 계속 밀어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고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이 도로 표지판에 테슬라를 볼 것이 너무나도 많아질 것이다 라는 거고요. 심지어 이 XAI 미국 정부에서 그록을 공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 이것도 일론 머스크와 이제 관계가 있죠. 트럼프와. 이제 미국 어디에서든 그록을 쓸 수 있다라며 머스크는 트럼프 행정부에게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계약 내용을 보면 연방 조달청을 통해 각 기관 그록을 구매 가능을 하게 만들었고요. 가격은 0.42달러, 경쟁사 오픈 AI의 1달러보다 저렴하다라는 거, 그리고 미국 국방부와 최대 2억 달러 규모의 체결도 하고 있고 국방 보안 같은 핵심 부분에서 미국 전용 버전인 그록을 추진할 예정이다. AI 산업이 민간으로 넘어 정부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라는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에 이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화해하면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뭐다? 테슬라의 주가도 영향이 있을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들 3분기에는 중국의 판매량과 함께 뭐 실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4분기 때 있잖아요. 제가 이제 테슬라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했죠. 4분기 때는 FSD V14가 공개가 됨에 따라서 이것 때문에라도 주가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머스크는 X에서 V14 로드맵을 발표했고 다음 주부터 배포를 시작함에 따라서 이제 업데이트가 계속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V14.1, V14.2 이런 식으로 2주 뒤에 업데이트를 하면서 차가 마치 스스로 생각하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반 사용자들에게 11월에서 12월에 배포를 예상하고 있다. 이 기존보다 성능이 10배인 그런 기능을 배포할 예정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정부에서 그록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밀어주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10배 성능까지 상향을 하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의 방향은 더 성장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판매량이 증가되는 3분기에 이어서 4분기 때는 더욱더 주가를 올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FSD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FSD도 어떻게 보면은 AI거든요. 인공지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그록이 공급 시작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거랑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또한 이 FSD를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좋게 바라보셔라. FSD 14부터는 이제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완벽하게 시작하는 첫 단추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보시면 이미 일론 머스크는요. V14에 대한 혁신과 그리고 제대로 된 자신감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1조까지 투자를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호주에서 감독의 인터뷰에 따르면 한번 FSD를 경험하면 다시 전처럼 운전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복잡한 교통, 도로, 공사, 여러 갈래 교차로 느린 차량 등 다양한 상황을 모두 자연스럽고 정확하게 대처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용도 쉬워 40대 내에 면허도 따고 싶어 할 정도로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도 매력적이게 다가올 거다라는 자신감을 보여줬고 그러니까 1조 베팅한 거죠. 테슬라에다가. 그러니까 자기도 아는 거예요. 내 기업이 이번엔 진짜 성공할 것이다라는 걸 확신을 거의 하는 거죠. 아직 V13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뭐 댓글 보니까 미국 사람들도 FSD 활용해서 많은 도움 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테슬라를 샀다. 댓글이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많이 달립니다.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앞으로 나올 V14는 더 큰 혁신을 보여줄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14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떨어질 때마다 계속 주워 담아야 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미 어차피 제가 텔레그램에서 잘 분석을 하고 있지만 떨어질 때 기분이 안 좋다. 아니면 물려서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떨어지네? 와 너무나도 싸게 다시 한번 살 수 있겠구나. 너무 싸다.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테슬라 로보택시의 수익 잠재력을 봤을 때도 여러분들 이 로보택시 한 대당 월 매출 8,500달러의 매출을 가능하게 합니다. 왜? 24시간 돌릴 수도 있고 인건비가 안 들고 하다 보니까 이 매출의 큰 요소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미트럭까지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매출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세미트럭까지 하면 엄청 나겠죠. 그래서 이 FSD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머스크가 그때 말씀드렸던 보상하는
그 부분에서 뭐 100만 대 운영시 뭐 이런 조건들 내세웠잖아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제 세계를 지배할 때입니다. 테슬라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정말 고급차인 차량들이 있죠. 벤틀리, 포르쉐, 포드 같은 이 차들이 지금 뭐 어떤 선언을 하고 있냐. 전기차 해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매출도 안 나오고 너무 어렵다 하다 보니까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테슬라는 스마트카로 이제 밀어붙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카, 스스로 생각하는 AI 인공지능 차로 밀었었을 때 이 벤틀리, 포르쉐, 포드 같은 이런 큰 기업들은요. 전기차를 만들어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다가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격차가 나오면서 포기 선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2030년까지 전 모델을 전기차를 교체한다라고 말했으나 늘렸죠. 2035년으로 연기했죠. 포르쉐도 마찬가지예요. 전기차 비중을 80%를 목표로 철회하고 전기차 투자를 80억 유료에서 40%로 축소를 했고요. 다 줄이고 있습니다. GM도 마찬가지로 전기차 100만 대를 생산할 목표를 포기하고 생산을 계속 미루며 전기차 투자 50% 축소를 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또 보면은 마찬가지로 축소하는 이런 이야기, 포드도. 그래서 지금 이런 큰 기업들이 전부 다 포기 선언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테슬라는 다릅니다. 지금 판매량이 늘고 있고 FSD와 더불어 특허 출원까지 너무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 중국, 미국의 판매가 증가되고 있고 3분기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지금 FSD 14도 이 부분도 기대가 되고 있고 너무나도 좋거든요. 지금 스텝이. 그리고 로보택시 사업 확장 중이고 슈퍼차저 글로벌 확장 중이기 때문에 단순히 전기차 제조를 넘어서 글로벌 전기차 생태계를 주도하는 리더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따라잡을 수가 없다. 테슬라가 여기 위에 있으면 지금 여기 아래에서 뭐가 있습니까? 이 차량들이 정말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심연에 있다라는 거예요. 격차가 이렇게 벌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는 테슬라다. 전기차 미래는 테슬라다라는 거를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안정성과 경쟁성을 한 번에 가진 테슬라가 지금 미국에서도 경찰차에다가 이제 테슬라를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왜? 기름값이 들지 않고 엔진 오일, 브레이크 패드 등 같은 소품을 교체가 적기 때문에 가장 좋은 순찰차면서 가장 저렴한 순찰차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요즘 경찰에서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에서도 지금 계속 활용 중이잖아요. 그렇죠? 정부에서도 계속 그lok을 구매하면서 민간인을 넘어서 정부까지 영역을 확장 중이고 정부뿐만 아니라 이 경찰 쪽에서도 이런 식으로 확장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는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큰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테슬라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나눠봤는데 정말 미래가 밝고 지금 이렇게 하락이 나온다라고 제가 얘기는 하지만 이 하락은 뭐다? 기회의 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앞으로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될지 차트적인 부분에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테슬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테슬라를 제가 여러분들께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해드렸고 심지어 5% 하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래 스퀴즈를 유도하면서 개미를 좀 더 털어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이전에 좀 분석을 좀 미리 해놨습니다. 나중에 텔레그램에다 올릴 건데 여기서 이제 좀 더 내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제가 틀리고 이대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던 여기서 이렇게 좀 더 횡보하고 그리고 내려가던 그거는 모르나 일단은 제가 지금 보기에는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갔다가 내려갈 것이다. 좀 많이 내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죠. 이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예요. 아, 이때쯤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릴 거고 일단 대략 잡아드린 거예요. 대략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 올라가든지 아니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좀 횡보하다가 올라가든지 이거는 이제 그때 가서 봐야 되거든요. 어차피 이번 주말에 어떻게 마감하냐에 따라서 제 관점들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아셨으면 좋겠고 좀 넓게 볼게요. 좀 일봉봉으로 넓게 보면은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고점이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시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제가 매물대를 그려둔 이유가 여기서 물린, 고점에서 물린 시체들이 여기서 분할적으로 매도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지금 이렇게 떨어진 것처럼 여기도 물량이 좀 폭락이 좀 나와야 된다. 물량을 소화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횡보가 나온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스텝을 이제 밟겠죠. 저는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이 틀리려면은 여기 보이시는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 줘야 그때 가서 이제 올라가는 상승이 계속 나와주는 거고 저는 만약에 이 라인을 매물대를 소화하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600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좀 더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최대한 어디까지도
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을 좀 지켜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직까지도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한시간봉으로 바라봤을 때 하락이 좀 덜 나왔다라는 것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락이 좀 덜 나왔고 좀 더 내리면 좋지 않을까, 좀 더 내리거나 아니면 여기서 바로 이렇게 올라가든지 좀 더 이렇게 내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맞춰서 제가 추가적인 내용은 텔레그램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꼭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이 고점에서 물리지 않는 상황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엔비디아를 살펴볼게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한 대로 떨어져 줬죠. 그렇죠? 신기하게 떨어져 줬죠. 자,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평단이 여기실 겁니다. 아직까지도 소화 기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좀 전략들을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이제 바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뭐 이렇게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매매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이시는 183달러 이 자리를 이탈하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탈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 방향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제가 말한 대로 이 관점은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여러분들께 이해하기 편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기서 횡보가 나온 이후에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횡보를 좀 기다리시는 것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은 이대로 올라갈 수 있다. 바로 올릴지 아니면 좀 매물을 좀 쌓고 좀 천천히 소화하면서 올릴지 이 두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팔란티어. 자, 팔란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란티어는 자 보세요. 제가 이전 방송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게 하락이거든요. 지금 며칠째 하락 외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지금 한 4일 정도 된 것 같은데 여기서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나 계속 제가 말했던 부분에서 내려가 주고 있죠. 심지어 텔레그램에서도 내용이 비슷합니다. 이 비슷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보고 계신 겁니다. 그렇죠? 제 관점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내리는 관점에서 또 이제 올라갈 때도 계속 내리는 관점. 끝까지 내리는 관점을 보고 있어요. 이때도 이제 내리는 관점 말씀드렸고요. 또 올라가서 또 보면은 팔란티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내리는 관점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해드렸다라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도 여기서 이런 식으로 있다. 그래서 이대로 올라갈 수는 있지만 이런 확률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제가 이전부터 여기서부터 여기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했잖아요. 이때부터 저는 변함이 없어요. 요 자리에서 여기를 돌파해야 됩니다. 그거 아닌 이상 계속 하락밖에 보이지 않아요. 이거 지금 올릴 것처럼 만들면서 올라가는 척하면서 이게 또 이렇게 내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만약에 이 상승을 노리고 매수를 했다? 그러면 도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언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관망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전에 여기서 이제 제가 이 자리에서 잡아드렸잖아요. 이거 다 증거 있거든요.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확인하세요. 이분들은 끝까지 홀딩하시면 됩니다. 이분들은 좀 걱정 없이. 그래서 이전에 저를 아셨더라면 여기서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기분 좋게 홀딩하셨을 텐데, 이때 이제 아무래도 유튜브에 시청자가 별로 없었어요. 텔레그램도 그때 한 200명에서 500명 사이였던 것 같은데, 이때 분들은 아마 기분 좋게 수익 가져가고 계실 텐데, 여기서 처음 보신 분들은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하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나머지는 텔레그램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께 매번 그런 분석, 시나리오를 하고 그리고 영상도 제작하면서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도움을 받고, 최근에 이제 인텔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서 수익을 많이 드렸잖아요. 이벤트 종목으로 해가지고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2% 올랐습니다. 이 종목 말고도 제가 지금 여러 개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 추천 글들이 다 지금 주가가 올라가지고 있어요. 지금 하락장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김진우가 말한 종목들은 왜 오르지? 지금 나스닥이랑 그리고 S&P 500이랑 전부 다 이제 주가 내려가면서 악재들 나오고 있는데 이놈이 말하는 거는 오르네? 그쵸? 신기하죠? 그리고 또 호재를 미리 안 것도 아닙니다. 바로 차트 분석과 수급, 그리고 조그만한 이슈, 5% 정도의 이슈로 이러한 분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석을 매번 보시려면은 이런 특별한 종목이나 제가 선점해서 정말 디테일하게 분석해서 자신있게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좀 뭔가 과감하게 얘기하거든요. 이거 또 자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몇십 개, 몇백 개의 분석을 쫙 보고 지금 타점 자리 나온 것 같으니까 빨리 말씀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려면 텔레그램에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이 텔레그램은 제가 영상 하단 링크에다가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보면은 다른 것도 분석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팬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고, 제가 그만큼 많이 맞추고 많이 수익도 벌어들여가지고 저에 대한 신뢰감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나가시는 분들도 안 계시고요. 그만큼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지금 보면은 스티븐 제라드 님도 영상에서 보지 마시고 이러한 다른 분석들도 좀 이제 원하시면은 어디로 들어오면 된다? 텔레그램에 들어오면 된다. 그래서 텔레그램을 누르시고 여기 보이시는 텔레그램에 딱 뜨면은 열기 버튼 누르시면요 바로 입장 가능하고 비밀번호도 안 걸어놨거든요. 들어오셔가지고 도움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건 뭐 이슈도 이슈인데 이 분석만큼은 제가 자신 있습니다. 승률 90%에서 95%를 기록하고 있고 심지어 전업 투자의 길을 갔던 저의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제가 차트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차트로 설명해서 그 성과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있기 때문에 말만 기다려봤자 뭐 소용없고 이런 부분에서 그냥 텔레그램으로 입증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도움만 많이 받아가시고 중요한 거는 뭐다? 좋아요, 구독 이런 것만 눌러주시면 돼요. 들어오시면 여기 보시면 뭐 100분 넘게 이렇게 다 좋아요 눌러주시거든요. 뭐 이런 이모티콘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알람 설정 해두시고 매번 시청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영상을 매번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두시고 다음 영상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